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 천안 직산에 10cm 넘는 눈이 오는 등 우리 지역에서도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데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수확을 마친 배나무가지 위로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꽃눈이 상할까? 과수원 주위는 연신 가지 위에 눈을 털어냅니다. 급작스레 쏟아진 눈에 차량 번호판은 눈으로 뒤덮였고 겨울 외투와 털모자로 무장한 시민들은 눈과 칼바람을 피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눈도 오고 해가지고 좀 두꺼운 옷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바람 많이 불어서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천안 직산에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곳곳에 올겨울 들어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충남 북부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눈은 내일까지 충남 북부는 5에서 10cm, 대전과 충남 남부는 2에서 7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일반 눈보다 3배 무거운 습설이 예보된 만큼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붕괴나 나뭇가지 부러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눈은 강하게 내리고 습도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로 예보돼 도로가 얼 수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회전교차로에서 가설물이 바람에 뒤집혔고 앞서 8시 반쯤에는 대전시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어 용전동에서는 오후 1시쯤 바람에 날아든 차광막이 전선을 건드려 일대가 정전됐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고 오후 2시 20분쯤에는 석교동의 한 빌라 지붕 철판이 떨어지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20여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대설특보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원, 수목원 등의 이용객에게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설이나 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박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막 엄칫엄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12,5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대전시 변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힌 뒤 뒤집혀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급 권한을 주는 특례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곳이 균형발전 기회를 내세워 특례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으로 못 박은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만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인구 100만을 넘겨 특례시가 된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에 더해 인구 50만을 넘긴 천안과 청주 등 비수도권 5개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개발계획 등 24개 분야에서 광역단체장급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특례시 취지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50만 도시의 기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행안부나 몇몇 지자체도 50만 이하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습니다. 수년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천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100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제도밖에 안 돼요. 50만 기준으로 낮춰서 지방에도 어떤 거점 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 30만을 넘긴 아산시는 특례시보다 한 단계 아래인 대도시 특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면적은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와 함께 정부의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을 거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내세워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더 달라며 특례 완화를 요구하는 기초단체가 늘고 있지만 특례 취지나 광역단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가량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11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15건 중 9건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안전기준을 지켰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수능 시험을 본 고3 수험생, 즉 예비 신입생들을 초청해 전공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신입생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 탐색 박람회가 열린 대전의 한 대학. 40여 개 학과가 부스를 마련하고 해당 학과 교수와 조교가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과목과 졸업 후 진로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엔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수시 합격자를 비롯해 지역 고3 수험생 800여 명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약간 이 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취업도 어디로 하는지 전망이 어떤지 알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재대와 우송대 등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수시 합격자나 고3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들은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까지 난 상황이지만 여러 대학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이나 정시 모집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명이라도 더 신입생을 유치하려는 전략입니다. A라는 학과를 선택하면 그 학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자존감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재학생 충원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능 끝나고 갈 곳 없던 고3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현장 체험을 내고 딱히 할 게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의 신입생 충원 결과는 대학의 평판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만큼 대학들의 생존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도관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정직원 5명을 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고 송치된 직원 5명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21일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1년 동안 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서산시가 다음 달 14일 천수만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탐조 투어를 취소했습니다. 탐조 투어는 참가자들이 직접 탐방 노선을 결정하고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서산의 한 오리 농장에서는 지난 25일 출하전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5번째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채집된 참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시작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200여 마리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SFTS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